오징어 게임, BTS를 비롯한 한류는 2021년을 지배했습니다. 202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많은 외신은 한국의 성공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 중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의 2021년을 빛낸 한국 드라마 20개, 많은 영화제에서 오징어 게임의 승리를 예측했던 버라이어티의 한류가 대단한 이유, 기사가 많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유력 언론사에서 뽑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라이어티지는 1905년 설립된 미국의 초대형 주간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는 고담 영화제, PCA 등 많은 영화제에서 오징어 게임의 승리를 예측하는 등 한국 콘텐츠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이들이 12월 15일 낸 기사는 K-팝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가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이유는 이라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기술력, 반도체, 전자제품, 그리고 조선 등을 자랑한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화장품, 음식,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인 문화는 식민지 시절과 독재 시대를 걸쳐 지금 꽃피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특히나 나라 내에서 반대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 세대의 재벌들과 혁신적인 스타트업 회사들, 아티스트적 자유로움과 자유롭지 않은 사회가 올드보이, 설국열차, 기생충 같은 명작들을 만들어냈다. 한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적 영향력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에서 자금을 들여 영상학교를 만들었으며 스튜디오들은 프랑스와 같은 필름 센터들이 있었다. 나라 자체에서 감독들을 양산해낸 것이다. 미국 UCLA의 영상학과 교수는 한국의 콘텐츠는 국내와 국외의 요소들은 완벽하게 혼합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매력적인 것이다 라고 평가한다. 이번 2021년 개봉한 모가디슈는 코로나의 여파를 막기 전 다행히도 촬영을 끝냈으며 최근 기생충, 미나리 등 영화계를 지배한 한국의 오스카상 후보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가장 급부상한 건 영화가 아닌 드라마이다. 넷플릭스의 관계자들은 한국이 가장 경쟁이 많은 OTT 마켓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최근 오징어 게임과 지옥으로 한국의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021년 후반기에 공개되었음에도 2021년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힘든 시기인 2021년을 빛낸 나라는 한국의 콘텐츠다. 아니, 더 나아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버라이어티는 한국의 능력을 극찬하면서 한국이 2021년을 빛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날 버라이어티에서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한국 드라마는 어떨까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성공에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비밀 레시피가 있었다. 현실감 넘치는 설정, 신선한 소재,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감독들은 항상 혁신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명했었다. 그리고 이번 세계적인 성공으로 그들은 이게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신선하고 혁신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이후 한국의 콘텐츠들은 더 대단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한국의 성공은 그저 시작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드라마들은 한국에서 이미 많이 발전되어 왔다. 그들은 자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했고 자국 내에서의 평가가 해외 평가보다 힘든 이상한 형상이 오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보다 넘기 힘든 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매체들이 나타나면서 관객들이 한국인들만이 아닌 전 세계가 되자 그 노력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 드라마가 왜 성공한 거지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 걸 보면 한국의 장래는 밝아 보인다. 국대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힘들다는 한국의 양궁같이 자국에서의 성공이 해외에서의 성공보다 힘드니 자연스럽게 한국은 올라갈 길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콘텐츠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2021년도를 빛냈다고 평가한 건 버라이어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포브스 잡지는 1917년 창간된 언론사인데요. 순위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도 12월 15일 2021년을 빛낸 한국의 드라마 탑20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2021년을 빛냈다.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복수극 등 한국이 지배하지 않은 장르가 없다. 특히나 한국의 드라마는 장르를 섞는 것에 도가 텄기 때문에 모두에게 한국의 드라마를 볼 것을 추천한다.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은 넣지 않았다. 그 두 개는 이미 모두가 봤기 때문에 추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 안 봤으면 그것부터 보고 알아. 1. 여신강님. 화장만으로 얼굴을 바꿀 수 있을까? 웹툰 기반의 이 드라마는 화장 덕분에 인기를 얻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학교에 다니는 여자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해 본 적은 있지 않은가? 2. 괴물. 신하균은 이 드라마에서의 연기로 한국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극중 그는 어두운 살인마를 연기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모두 연관되어 있는 이 살인극은 흥미를 끈다. 왜 봐야 하냐고. 신하균의 표정 연기 하나로 이 드라마는 볼만하다. 3. 나비렐라. 꿈에는 나이 제한이 있을까? 70세 노인의 발레를 배우는 이야기이다. 나중에 나오는 눈이 내릴 때 주인공이 춤을 추는 장면은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따뜻해지는 장면이었다. 우리가 본 모든 드라마를 통틀어서 말이다. 4. 빈센조. 무언가 하나의 장르로 정하게 함께 매력인 빈센조는 대부 캐리 새 등 많은 명작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재미를 준다. 5. 대박 부동산. 대박 부동산은 신선한 이야기 덕분에 이름을 올린다. 귀신들을 쫓아내어 집을 파는 사람들과 귀신이 있다고 설명하며 집을 사들여 되파는 사람들과 귀신을 본다고 거짓말하며 사기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보고 안 볼 수 있겠는가? 6. 무브투앱은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이 드라마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에서 의미를 찾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드라마이다. 기도를 드린다. 8. 마인. 마인은 매우 스타일리시한 스릴러이다. 한국의 스타일리시함은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 드라마의 엘레강스한 의상과 분위기는 왜 한국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상기시켜준다. 9. 간 떨어지는 동거. 한국의 미녀와 야수, 트와일라잇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아주 매력적인 로컬 스토리와 매편 재미있는 구성이 잇따른다. 10. 악마 판사. 악마 판사는 타락한 미래를 그리는 드라마로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돈 없는 자들은 절망하는 드라마이다. 현실의 세상과 비슷하지 않은가? 맞다. 이 드라마에서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사회 비판을 신랄하게 보여준다. 11. 인간 실격. 너무나 느린 전개로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그게 의도였던 것 같은 신기한 드라마이다.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 2명이 사랑하게 되는 드라마인지라 끝까지 봐야 하는 드라마이다. 진짜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연기력과 연출력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12. 원더우먼. 이 이야기는 정말 신선하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로 우리의 흥미를 끌었다. 믿기지 않지만 뭔가 설득력 있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드라마이다. 13. DP. 한국의 예전 군대 상황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능력과 사회를 비판하는 능력을 압도적인 연출력으로 보여준다. 14. 멜랑콜리아. 또 다른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어 그 누구도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다. 15. 너를 닮은 사람.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이 긴장감을 극 전체 동안 이끌어간다.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며 연기는 말할 것도 없다. 16. 오쏘의 붉은 끝동. 작년에도 재미있는 한국 사극들이 개봉했었다. 하지만 좀비, 악마 이런 판타지적 요소 없이 실제 왕족들을 조명하는 드라마는 우리에게 신선했다.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는 시대에 공감하게 했다. 17. 경찰 수업. 이 드라마는 인생의 기회에 대해 말해준다. 우리는 인생에 한 번은 넘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잘 보여준다. 18. 안녕, 나야. 이 드라마는 우리가 항상 상상만 해왔던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 당신은 17살에 당신을 만나면 뭐라고 그럴 것인가? 17살에 당신은 당신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19. 목표가 생겼다. 이 드라마는 사화밖에 없지만 그 사화로 한국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오해와 오해로 만들어진 드라마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웃기며 우리에게 재미를 줄 것이다. 20. 닥터 브레인. 애플 TV에서 넷플릭스를 따라잡으려 만든 이 드라마는 매우 신선한 소재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보기 전에 기대해도 될 것이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 사이에 껴있을 수도 있었던 드라마이다. 이렇게 포브스는 20개의 드라마를 평가하며 한국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두 잡지의 한국 칭찬을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